사전 내정설로 파행을 빚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차기 이사장 선임에 어떤 인사가 개입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입주한 중국인들과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다며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공사 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다른 업체의 법인 인감까지 도용해 가짜 하도급 계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마라도 3배에 이르는 공유지가 민간에 팔렸습니다. 일부 토지들은 부동산 투기에 아동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선 문제입니다. 사전 내정설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었는데요. 권력 실세가 특정 인물을 내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누구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정부가 기업인 K씨를 내정한 만큼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K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나머지 응모자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K씨를 탈락시켜야 한다며 반발한 위원은 정치권과 권력 실세가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세력가가 청와대 이름으로 이제 3번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제교회랑 국토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올려라 해서 이제 이 JDC 인사실로 하는 거니까. 권력 실세가 특정인을 내정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구조 속에서는 공정한 심사와 인선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구조 속에서는 교체해봤자 사람 정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거기서 소신껏 끝까지 버틸 사람이 있을 손오공도는 안 된다. 손오공도. 낙하산 인사가 관리화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산하 공기업을 사실상 공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태들이 반복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DC 이사장 인선 결과가 이번에도 로비를 통한 정권의 전리품이 될지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추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청와대와 정부는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고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적합한 후보가 없으면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입주한 중국인들이 콘도미니엄 분양 당시 업체 측이 제시했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주에서 중국인들끼리 벌이는 분쟁, 뒷맛이 씁쓸합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전교차로에 현수막을 걸고 사업 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을 규탄합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헬스케어타운 안에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중국인들. 연간 340만 원이라던 관리비가 실제로는 60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 주택인 줄 알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콘도여서 가구나 전자제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별장으로 분류돼 높은 세금을 물게 됐다는 겁니다. 房屋的属性问题我们至今不清楚我们自己花钱买自己的房子结果呢怎么成了度假村了 이에 대해 녹지그룹은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가스와 전기세 등이 붙었기 때문이며 중국인들이 콘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식 당시에 손님들한테 투자 임의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계약했을 때에도 콘도미니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휴양용 콘도미니엄 400세대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인들에게 분양된 상황. 입주자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부동산 열풍이 계속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수법도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대신 받은 아파트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전기공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는데 다른 업체의 법인 인감까지 도용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외곽 지역의 다세대 주택. 부동산 업체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 등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6채를 전기공사업자 문모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곳도 양도받지 못했고 김 씨는 무려 14억 원을 날렸습니다. 서류가 너무 완벽해서 믿었고 그 사람하고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경찰 조사 결과 문 씨가 제시한 서류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업체의 법인 인감을 위조해 아파트를 대물로 받는다는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했고 보증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17억 원을 챙겼고 LED 특허권이 있다며 또 다른 2명을 속여 4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 대물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직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등기가 이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물 부동산 거래 시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달아났다. 한 달 만에 경북 영주에서 붙잡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 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앵커호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한국관광공사가 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하면서 착공 후 4년 안에 완공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던 합의서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컨벤션센터와 배상 금액을 협의하겠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11일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마라도 3배에 이르는 면적의 공유지가 민간에 팔렸는데 일부는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관리를 허투루 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다 해제된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 부지 58만 제곱미터 가운데 공유지는 40%가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제주도가 매각한 공유지는 85만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2.8배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전국 매각 공유지의 52%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에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제주도 공유지 건수와 면적이 매년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유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관광 사업 유치에 따른 부지 매각된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상향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공유지를 매입했던 개발 사업자들은 또 다른 업체에 되팔아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를 매각한 뒤 5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어 통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유지를 싼 값에 매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공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배채워준 꼴도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유지 처분 실태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가 17일 만에 부분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한림읍 금왕리의 돼지 열병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하루에 차량 한 대씩을 이용해 돼지를 출하하고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연안의 외래종인 레더 산호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지난달 제주 남동부 해역 수심 15m에서 20m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30%에서 아열대종인 레더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수산과학원은 레더 산호류가 유무성 생식을 통해 해조류와 무척추동물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농장에서 46살 김모 씨가 65살 최모 씨가 쏜 공기총에 맞았습니다. 김 씨는 양쪽 허벅지에 총알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자신의 농장에 날아온 직박구리를 잡으려고 총을 쐈다. 옆 농장에서 일하던 김 씨가 맞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아내가 키우던 7살 난 아들을 집에 데려왔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에 밥상을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또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5살 고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사후관리조사 대상 사업장 32군데 가운데 9군데에서 12건의 협의 내용 미이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